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배철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NI스틸 종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NI스틸의 최대 주주인 문배철강이라는 회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배철강이라는 회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식의 10년 이런 주가의 흐름의 차트를 보면 21년 4월 30일이 6,6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고 지난 코로나 때 1,180원까지 이런 떨어졌던 주식이고 최근에는 3,500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3.08%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729억으로 코스피 946위 종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6,190원이고 최저가는 3,010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 기관들은 거의 거래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1%에서 3% 사이의 이런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뉴스도 거의 뉴스가 나지 않는 회사인데 23년 2월 9일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5.5%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눈에 보이고요. 작년 12월에 1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네요. 기업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차 철강 산업을 하고 있으며 스캘프, 강판, 형광, 후판, 코일, 박판 등 1차 형태의 철강제 및 표면 처리 강제를 생산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고 1975년 포스코의 정식 판매점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의 정식 판매점이라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철강 제품이 70%, 철강 상품이 27.5%, 임대 매출이 1.3%, 인가공이 1.2%로 이루어져 있고 펀은 2.799, PBR은 0.41, 굉장히 북밸류가 현재 높아 보이는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북밸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성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숨어있는 가치주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건지는 이제 각자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2020년도는 1,527억, 21년도는 2,049억, 22년도는 1,922억으로 21년도 대비 22년도가 매출액이 줄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년도가 28억, 21년도가 208억, 22년도는 30억으로 아까 뉴스에서 본 듯이 21년 대비 22년도가 약 85% 정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 회사는 아니고요. 꾸준히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볼 수 있고 스몰캡 회사다 보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년도, 24년도 컨센서스는 없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 16일 다트에 공시된 자료입니다. 회사는 1973년 1월 21일에 설립되었고 1994년 11월 5일에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을 하였다.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 상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죠. 그리고 주요한 사업의 내용은 당사는 공정상 기준으로 제2차 가공업체로 분류되며 기타 제강업체는 철광석과 석회석 및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전로업체와 고철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업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구매처인 포스코의 원재료 수급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열사에 다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분법 평가를 받는 3개의 관계기업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이렇게 연역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 1949만
386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자사주도 약 100만 주 정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본 듯이 작년 12월 23일부터 이번 3월 23일까지 그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취득하고 있다 하는데 이 사업 보고서에는 최종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자사주 취득 관련 공시도 최종 공시가 완료되었겠네요. 지금 4월이니까 뭐 이렇게 최근에 취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몰캡 회사에서는 이 자사주 취득이 굉장히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사주 취득이 3월 22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향후에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 연말에 공시된 자사주 취득은 이제 종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을 회사가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회사의 현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1월에 설립되어서 포스코의 시제품 철판을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유통업을 영위하다 75년 7월에 포스코에서 정식 판매점 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1차로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50여 년 동안 건실하게 성장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판매점 운영 체계와 당사의 영업력에 기인하여 다수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통해 철강 유통업계의 선두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회사가 철강 유통업계 선두 그룹에 있는 회사인 듯 합니다. 그리고 90년 하반기에 강양에 1차 SSC를 설치하여 가동에 들어가고 93년 2월에 강양에 2차 SSC를 완공하여 이렇게 가동에 들어가고 95년 하반기에는 시화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판재류 제조 및 가공업체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95년도부터 이렇게 확립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의 이런 주요한 제품은 스캘프, 강판, 형광, 후판, 코일, 박판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은 문배철강이라는 회사가 현재 시장 점유율은 9.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시장의 특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사는 73년 1월 포스코의 시제품 판매 초기부터 포스코의 열연 제품 박판, 후판을 지급하여 90년 말까지 순수 유통 전문 업체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 말 광양에서 이렇게 공장들을 준수함에 따라 전문적인 열연 코일 제조 가공 업체로의 위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0년 이상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 유통 및 제조 가공 생산 전문 업체로서의 내수 위주의 영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다수익 거래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수 위주의 기업이고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이렇게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인가공 매출, 임대 매출이 있는데 제품 매출이 70.7%를 차지하고 상품 매출이 26.6%, 이 두 가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용도는 일반 구조용, 조선용, LNG 관용, 보일러용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및 수주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22년도는 21년도보다 매출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줄었는지는 회사가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은 일단 포스코에서 일단 물건을 판매점으로 갖고 오면 이제 수요처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인 것 같고 지금 아마 이 회사는 포스코에서 일단 물건을 떼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현금이 30%고 어음이 70%인데 어음은 약 9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아마 돈이 회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하고 품목의 다양화와 대량화를 통해 이렇게 생산 효율, 운송 효율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밸류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자, 주요 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포스코와 이런 7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고 있다. 열연 판매점 지정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고, 그런 계약의 목적은 그런 열연 코일 및 무늬 코일, 후판, 기타 매도인이 판매를 의뢰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 놓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17억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3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었는데 22년 말에는 17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고, 매출 채권은 지금 약 300억 대 초반 정도의 매출 채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174억을 가지고 있었네요. 22년 말. 21년 말에는 266억인데 재고 자산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본 총계는 1678억이네요. 22년 말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922억인데요. 21년도에는 2048억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22년도가 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3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네요. 21년도에는 207억인데 영업이익은 약 85% 정도, 전년 대비 85% 정도 줄었고, 현금성 이런 자산은 22년 기초에 3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기말에는 17억 정도로 조금 많이 줄어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당금 설정도 저런 금액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회사의 배당은 22년도 배당은 50원이네요. 전년도 75원 대비 25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배당은 20회 연속 이렇게 결산 배당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배당 수익률은 1.66, 최근 5년은 7.25. 최근 5년은 왜 저래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낮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배당을 많이 줬던 해가 있던지 그런 사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그런 철강 관련된 산업을 이래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사업 보고서 상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올드한 느낌의 그런 부분이 있죠. 요즘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사업 보고서에 개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회사처럼 특별한 내용을 개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재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한 이런 사업의 내용과 그런 상품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6.93%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에 두 분이 지금 5% 이상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2만 134명이고 52.4%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거의 90%가 육박하죠. 그러면 나머지 포지션들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는 상장회사 하나와 비상장회사 두 곳에서 총 세 군데의 이런 계열회사가 있고요. 그 계열회사는 모두 경영 참여를 하고 있고, NI스틸과 창화철강, NI건설 이렇게 세 군데 회사를 이렇게 출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NI스틸은 39.7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창화철강은 22.56, NI건설은 31.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22년 말 장부가액은 886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문배철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 NI스틸이라는 이런 회사를 살펴보다 거기에 최대 주주인 문배철강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듯이 종목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회사로 보이고, 그리고 회사의 업은
정확한 미션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아마 포스코와 관련된 철강 관련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마 그 철강 관련 영위하는 사업에서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회사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회사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느낌의 회사이다 보니 또 이런 정보들이 잘 없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까 퍼나 PBR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션도 분명한데 매출액의 이런 급격한 성장이나 영업이익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주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각자의 이런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 이 회사가 과연 성장주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IST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함께 고려하셔서 지분을 거의 4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NIST에. 그럼 NIST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보시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